이번 헌재 선고가 아까 그 말씀에 의하면 한 금요일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박주민 의원도 일부 다녀가시면서 이번 주가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현재 뭐 법조 기자들도 대략적으로 이번 주를 예상은 하는 것 같은데 헌재 선고가 있게 되면은 오늘 재판받은 김영현 이 형사재판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김영현. 네네. 뭐 사실 헌재 선고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제 그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별개의 절차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징계하는 절차잖아요. 탄핵이라는 건. 그렇긴 한데 재판관 8명이 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네. 그리고 완전히 엄격하게 형사 절차처럼 증거를 채택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탄핵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약간 완화했지만 거의 재판하고 비슷하게 결정문이 나왔고 증거도 채택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사 사건에서도 헌재에서 명확하게 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내란죄라는 표현은 저희가 뺐지만 내란 행위라는 부분은 그대로 그렇죠.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되는지를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게다가 대통령이 이제 민간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도 하고 유죄 인정하는데도 참고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제 헌재 선고에 대해서 막 다들 막 뭐 불안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절차인데 네. 검찰에서 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를 기소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한번 구속도 됐었고요. 물론 지금 구속 취소로 잠시 풀려났지만 기소했다라는 거 지금 피고인이라는 신분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재에서는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내란 행위를 단순히 아무리 이렇게 네. 뭐 정용식 재판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보수 재판관이 어떻게 해도 이거를 조금이라도 파면까지는 안 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걸리는 지점이 그렇다면 이게 중하지가 아니한가 아니면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돌려보내야 될 이유를 어느 하나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좀 넣어두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선고일이 뭐 금요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자꾸 이제 요번 주에 될 것 같다 막 그랬더니 약간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돼서 저도 그래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 헌재가 늦게 하는 건데 저희 민주당이 마치 이제 지난주에 될 것처럼 해갖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래도 다시 한번 요번 주에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어젠가 JTBC 보도에도 나오긴 했는데 저도 이제 헌재 출입 기자들을 취재를 해봤는데 그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취재를 할 방법도 없고 취재가 거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지막까지 취재됐던 상황들을 지금 상태에서 그냥 견지를 하고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댓글에도 몇 분이 써주셨지만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힘이 결국에는 내란을 종식시키는 데까지 저희가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좀 지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세 번째 좀 평가해 볼 발언이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 그 아내와 배모 변호사의 대화입니다. 잠깐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배모 변호사가 그날 어떻게 회유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큰 부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 전 사령관 아내분이 제가 확실히 아는데 회유 아니다. 저희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지 누구한테 회유 당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 혹시 보도를 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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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동창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요.
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 뭐 회유 당한 거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여당이나 대통령 쪽에서 도와주거나 뭐 네. 그럴 여지가 있을 텐데 남편이 처벌을 받더라도 남편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진술한 거기 때문에 믿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두 분 다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서 네.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큰 용기를 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분의 관여도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형사 절차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네.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더라도 그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알린 부분은 충분히 형사 사건에서도 가만히 돼서 형량에서도 반영이 될 거고 또 무엇보다 역사에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책임을 감수하고도 얘기했다는 거는 분명히 평가받을 거고 아내분께 지금의 그 용기 잃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저는 자체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네.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네. 공직자가 아니고 뭐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없는데 이 너무 신기한 게 계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거는 분명히 잘못했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받아야 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하를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되게 결기가 되게 굳으신 분이고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남편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지금 막 모든 게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달콤할 수도 있는데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단칼에 남편이 네. 잘못했다. 벌 받아야 된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와 대단하다. 네네. 예. 아니 저는 제가 네. 접경 지역 출신이라 가지고 어허. 군인 가족들을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어디- 봤거든요. 어디세요? 저 연천. 아, 연천 출신이세요? 저는 부천입니다. 두 분 다. 네. 네, 그 네. 의정부에서 조금 살았었고. 근데 군인들이 저 사령관 지위까지 네.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족들의 많은 희생, 사실 그 와이프 네, 네. 그렇게 불리는 사모님들은 군인들처럼 임지를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사실 굉장히 저는 사명감 있게 같이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존중돼야 되고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저 역시 저 발언을 보고 저희 남편이 이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네, 네.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단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무원도 아닌데 네.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이제 올곧게 또 그동안에 살아왔는지 또 보여주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짠하기도 임지란 하고. 단어를 하시네요. 임지. 네. 참고로 저 네. 회유 건으로 항상 이슈될 때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에서 저분한테 용기를 내서 사실을 얘기해라 라고 권유하거나 요청하거나 설득한 거는 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 그리고 네. 그게 회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게 만들었느냐지 네, 네. 얘기 안 하려는 사람을 설득해서 얘기하도록 용기를 내게 한 건 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실 거죠.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사안도 네.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라고 했던 이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의 권유로 저 사람이 얘기하게 된 거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건 완전히 별개인 거죠. 네. 저희도 저희의 요청으로 저분이 얘기하게 된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저분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있는 그대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 김병주 의원님이나 곽선원 의원님이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원체 중요한 진술을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그렇죠. 끌어내라라고 해서 이분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네. 시도는 아마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있을 텐데 사모님의 태도를 보니까 네.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마 그 곽 전 사령관의 증언들은 향후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고 오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인 배모 변호사가 곽 전 사령관 아내분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서 민주당에게 협박을 당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라는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사실처럼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 그 회유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MBC 보도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지금 현재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희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는 회유가 있었다라는 보도인 것이죠. 네. 참 이런 것들이 꼭 곽 전 사령관에게만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증언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식의 작업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수괴인 윤석열이 현재 풀려나서 마음껏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증거인멸 우려라고 보는 맞아요. 거죠. 네. 네, 무슨 물증을 꼭 없애야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아니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해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하게 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록 대통령에서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주변에는 여당에 힘 있는 국회의원들도 많을 거고 네. 권력기관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 말고도 이젠 대통령이 아니니까 다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아마 김건희 여사 관련이나 다른 건으로 수사를 하면서 별건으로 구속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라는 이유로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네. 저는 파면만 되면 검찰의 태도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총장은 안 바뀌더라도 분명히 실무 라인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심우정도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했던 지난 3년간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청구서를 받게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네.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고 또 다음 주 함께 할 때 그 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일주일간의 많은 사안들이 있을 텐데 또 잘 좀 골라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는 방송 주제가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이 명확했으면 발언에 대해서 좋겠어요. 평가하라라고 하면은 저는 네, 그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소장이 네, 피청구인 구인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을 네. 파면한다. 파면한다. 지금 떴네요. 이 네.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딱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요 문구를 네.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네, 네. 하면 말로없는이라고 해야 되나? 좋습니다. 저는 네. 진짜 다음 주에는 그 얘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루비향기님, 노미숙님, 김옥선님, 김영님, 유튜브러버님, 핑크핑크님, 아주 그냥 두 의원님, 네. 그리고 한진호 의원님까지 응원하고 그냥 아주 지지한다고. 네. 네. 욕설은 소개 안 하시는 거죠?